자, 62쪽에 상대 속도는 저번 주에 하긴 했죠. 네. 자, 이제 구름 생성입니다. 구름 생성. 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는 원래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되면은 그게 좀 커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돼. 상승.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수증기 공기 덩어리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승을 해. 상승. 상승을 하면은 주변의 기압이 낮으니까 팽창을 해. 팽창. 근데 이게 팽창할 때 기체가 팽창하려면 내가 가열을 해줘도 팽창을 하는데, 주변의 압력이 낮으면 팽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열해져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그런 팽창을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 단열 팽창. 열 에너지를 줘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팽창한 거예요. 그 단열 팽창을 합니다. 근데 단열 팽창을 하면 봐봐. 단열 팽창을 하면은 기온이 하강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얘가 팽창하는데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쓰면은 기온이 내려가요. 자,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많이 보던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도달했어. 그럼 이슬점에 도달했다고 하죠. 이슬점. 기온이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해. 그 이후에 더 낮아지면은 요만큼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어떤 기체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불포화 상태인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포화 상태. 더 낮아지면은 요만큼의 물방울이 생겨서 하늘에 떠 있는 거지. 물방울이 생겨서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을 해야 된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하고 기온이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상승하는 방법은 지표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됐을 때, 그러니까 주변은 햇빛이 잘 안 비쳤어. 예를 들어서 뭐 산이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늘이 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 개활지라고 해. 그러니까 넓은 공터 이런 데서는 더 빛이 더 많이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보다 그 가열된 공기는 위로 떠요. 가열되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가지고 뜹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공기가 이동하다 산을 만나면은 산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구름 생깁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어 올려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다시 만들어서 비가 내리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구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여기 공기가 없는 거를 저기압이라고 해.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없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도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상승할 때만 구름이 생긴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상승하려 하게 되면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저군형 구름은 이렇게 뭉게뭉게 솟아올라 있는 모습인데 언제 생기냐? 상승 기류가 강할 때.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소나기성 비가 내릴 수가 있고요. 층운형 구름은 좀 천천히 올라갈 때,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인데 천천히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공기 상승. 이거는 약할 때, 천천히 올라갈 때는 옆으로 이제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가. 얘는 비가 집중돼서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저군형 구름은 뭐가 쌓여있다, 구름이 쌓여있다 이런 모습이고, 이제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저군형 구름, 층운형 구름은 옆으로 퍼져 있는 건데, 상승 기류가 약할 때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요거 좀 이따 병합 소리라 이거 조금만 이따 할게요. 옆에 칸 좀 한번 네모칸 좀 채워봐 주시고. 자, 봐봐요. 수증기가 응결하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하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단열 팽창인다 한다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위로 솟은 모양의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다라고 해요. 구름이 쌓여있다 뭐 이런 거죠. 저군형 구름이다. 그 다음 옆으로 퍼져 있는 거는 층운형 구름이고, 1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해봐 주시고요. 11에서 14번 한번 해보시죠. 외우긴 외우셔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은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단열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은 기온이 하강합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압축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단열 압축이 되면,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단열 팽창의 기온이 하강하는데, 만약에 하강하는 공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단열 압축이 되면서 기온이 상승해요. 요거는 이제 고기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지만, 자, 단열 팽창을 하면은 기온이 하강하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기온이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은 이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죠.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더 냉각이 되면은 요만큼, 저번에 많이 연습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응결이 돼요.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알겠어요? 그거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잘 보면은 어떤 특정 높이부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요 높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거기가 이슬점에 도달한 거야. 그 높이가. 자, A 지점에 있던 공기덩어리, 이 글씨를 다 읽으셔야 돼요. B 지점까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었다. 이게 글씨를 읽는 게 공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주변의 기압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잖아. 기압이 낮아진다. 그럼 부피가 팽창한다. 단열 팽창한다. 기온이 낮아진다. 기압은 낮아지고 기온도 낮아지네.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자, 잘 봐.
기온이 낮아지면은 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지.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공기의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상대 습도 어떻게 되죠? 상대 습도 높아지죠. 상대 습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습도라는 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잖아요. 기온이 낮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그럼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맞죠? 알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지표면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변은 뭐 이렇게 숲이나 뭐 이래. 근데 여기 뭐 개활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거 숲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만 강하게 가열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합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무겁고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산을 만나면 공기가 가다가 산을 만나. 그러면 뭐 산 뚫고 갈 거야? 위로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타고 올라갈 때 구름이 생기고, 무조건 다 올라갈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저근형 구름이잖아요. 저근형 구름이고, 이건 공기덩어리 상승이 강할 때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 비가 내리면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요.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동그라미 잘못 붙였구나. 저근형 구름이죠. 저근형 구름이고,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강수 이론을 좀 이따 하시고요. 자, 여기 안 한 거 좀 할게요. 안 한 거 뭐 있나요? 상대 습도 요거 했나요, 여기? 했어요? 여기 했나요, 여기? 다 했어요? 자, 구름 발생 원리 실험 요거 좀 보겠습니다. 66쪽에. 자, 요런 실험 장치가 있어.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거는 가압 장치야. 이거를 자꾸 누르잖아? 그럼 공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은 온도가 올라가. 아까 전에 압력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24도씨에서 26도씨로 상승하는 거. 근데 잘 봐.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맑은 거야. 구름 안 생기니까. 근데 압축했다가 갑자기 열어.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팽창을 하는 거야. 빵 하면서 팽창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6도씨였는데 23도씨까지 하강을 합니다. 근데 하강하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잠깐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깁니다. 응결돼가지고. 구름이 생겨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실험을 더 잘하고 싶으면 향연기를 조금 넣어요. 향연기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응결핵 역할을 해. 응결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방울들이 모이는 것보다 먼지라도 하나 떠 있으면 물방울이 모이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향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해가지고 더 잘 돼. 향연기를 넣으면 더 잘 돼. 이따가 잘 되나 보여줄게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구름 생성되는 원리를 실험하는 거고요. 자, 잘 봐. 따라서 하세요. 누를 때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 압축. 공기를 막 집어넣으니까 단열 압축이 될 때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맑고요. 그때는 구름 소멸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향연기를 넣은 경우나 넣지 않은 경우나 똑같아요. 이것도 구름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 근데 뚜껑을 열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 팽창. 그러면서 온도가 하강해요. 온도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뿌옇게 흐려져. 구름이 만들어져. 물방울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향연기를 넣으면 다 똑같은데 구름이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 많이 생성. 향연기의 역할은 지은 먼저 할게요.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응결핵 역할을 한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은 단열 팽창하여, 자꾸 칸 채우면서 외우는 겁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자, 향연기는 응결핵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구름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 풀어봐 주십시오. 마셔야 되고, 간이 가압장치로 누르면 공기가 압축이 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근데 눌렀다가 열면 팽창을 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 가압장치를 누를 때와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를 때가 아니라 열 때 그때 구름이 발생하는 거고요.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증발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응결이 잘 되게, 응결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누르는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내부의 기온 하강합니다. 하강. 그래서 열었을 때 내부 변화를 쓰고,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진다. 그 까닭을 써라. 이게 이제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지고요. 기온이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여기 어디까지 풀려져 있나요, 혹시? 7번까지. 7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8번부터 구름 생성까지, 8번부터 24번까지 풀게요. 8번부터 24번까지. 어려워할 만한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10번에 10도씨에서 공기 500g 속에 글씨 다 읽으셔야 됩니다. 수증기가 1.9g이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냐? 그럼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죠?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1kg당 7.6g 있다 이런 소리야. 근데 이거는 500g이잖아. 500g. 근데 그러면은 얘는 1kg이면 수증기가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3.8g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이거?
500g에 1.9g이니까 1kg 기준으로 하면은 2배 더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죠? 3.8g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 습도 구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 분해, 포화 수증기량이 7.6이고 현재 수증기량이 3.8이에요. 3.8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요거 2배네, 2배. 2분의 1이네. 이제 50%가 되겠네, 50%. 3번이 답이죠. 이해하실까요? 이해 안 가요? 몰라? 그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얘기해 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모르면 다시 설명해 보니까. 그 다음에 20도씨가 현재 기온이고 이슬점이 15도씨래요. 이슬점이 15도씨라는 거는 이슬점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현재 수증기량이 있어. 그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슬점이 됐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슬점이 15도씨라는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 10.6이라는 거예요. 그럼 10.6이 답입니다. 1kg 안에 1kg 안에 10.6이 들어있으니까 10.6g이 되는 거죠. 그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다. 그거를, 그 문장이 있어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다.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습니다. 여기 있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기억하셔야 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외워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30도씨의 현재 기온이, 그러면 기온이 30도씨래. 그럼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7.1이죠? 포화 수증기량 분에 3kg에 이만큼 들어있대. 근데 이게 기준이 얼마예요? 1kg에 이만큼 들어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3kg에 이만큼 들어있으면은 이걸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 6이구나. 10.6g이에요. 10.6. 그러니까 10.6g/kg이야. 그러면은 현재 수증기량이 10.6이에요. 곱하기 100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건 해보셔야겠네. 약 3,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구우면은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럼 33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많잖아. 근데 이게 50인가 50? 50 되나? 50은 안 되죠, 그쵸? 이거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거. 30보다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2번 나올 거고, 39%. 뭐 또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뭐 찍어서 맞춰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 소용없습니다. 친구 거 보고 맞추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네. 상대 습도가 80%인 공기 2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추었을 때 응결량은 몇 g이냐? 자, 기온이 25도씨래요. 그러면은 봐봐.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 80%래. 봐봐요. 그러니까 20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한 게 80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러면 이게 약분하면 5고 5로 나누면 되네. 5로 나누면은 16이네요. 16.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10이야. 16.
근데 얘를 10도씨로 낮춰.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7.6이에요. 너 이것도 어려워요. 16이었던 애를 7.6까지는 기체 상태로 있고 나머지는 기체 상태로 없으니까 응결량이 얼마냐면 8.4g인데 8.4 있다 하고 요거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이런 공기 2kg이래. 그러니까 8.4는 얼마냐면 공기 1kg당 8.4g이 응결된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기가 2kg 있어가지고 16.8g이 응결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어려워요. 4번 이거 맞추신 분은 뭐 잘한 거고요. 틀린 사람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맞춘 사람은 뭐 훌륭한 거고, 틀린 사람은 알아야지.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16번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밀폐된 실내에서 냉방을 할 때, 그러면 기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증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밀폐됐으니까 수증기 공급 이런 거 없어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온이 증가하나? 아니잖아요.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랑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거고, 습도가 낮아지는 거지. 습도가 높아지는 거지. 습도가.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 습도인데, 이렇게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짜가지고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잖아요.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지.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온도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거든요. 온도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잖아.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도 16번에는 디귿 하시면 되고, 다 쉽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 것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맞힌 것도. 틀린 거 여기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몇 번 틀렸어요? 몇 번? 20번이요? 구름 생성 과정인데 처음에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응결 시작. 그래서 나, 가, 다 순으로 돼야 되고, 가에서 기온이 높아진다.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낮아지고, 나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고, 이거 맞죠? 다에서 물이 수증기로 되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고, 다에서 기온은 이슬점보다 높다. 응결이 시작되려면 이슬점보다 낮아야지 응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또 요 페이지 없어요? 21번에 나에서 열어 뚜껑을 열면 팽창을 해. 팽창.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여기 꽉 차 있다가 열면 팽창을 하면서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온은 하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뿌옇게 흐려진다. 아까 선생님 실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열 때 뻥 터지면서 뿌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열 때, 압축할 때는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23, 24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채점했죠? 없어요? 자, 머리 아프죠? 조금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자, 이제 구름이 생겼는데 비가 어떻게 내리냐 이런 거예요.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비로 안 내리고. 구름에
이 입자들은 사실 되게 작아요. 옆에도 이제 비교된 게 나오는데 구름 입자는 이렇게 작아요. 요만해. 안개는 좀 더 크고, 안개는 지표면에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 근데 빗방울은 이거에 이만큼이야. 이거 지금 반지름이 100배면 부피비로 따지자면 세제곱비가 돼가지고 구름 입자 한 100만 개가 모여야지 빗방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배, 이제 100의 세제곱이면 100만이잖아요. 100만 배가 모여야지 이 빗방울이 됩니다. 비가 내리려면 얘가 모여야 돼. 얘가 모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온도가 되게 높은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위도나 열대지방에서는 병합설이라고 하는 원리로 모여요. 병합은 뭐 합쳐진다 이런 의미고, 상공에 올라가도 0도씨보다 높은 거야. 이게 위치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원래 높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니까 이 위쪽은 0하고 0도씨인 높이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영상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림상 영하 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영상의 온도인 거야. 영상의 온도. 그러면 물방울로 있을 거 아니야. 얼음으로 아니고. 물방울들이 합쳐져요. 자꾸 원래 물방울들 잘 합쳐져요. 그냥 물방울 옆에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합쳐져. 인력이 있어가지고 합쳐집니다. 표면장력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합쳐져가지고 병합이 돼가지고 떨어지면은 병합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구간의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고요. 그런 애들이 합쳐져 가지고 떨어진다. 근데 이런 지역은 어디냐?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근데 이 비가 약간 더운 비가 떨어져. 따뜻한 비. 선생님은 여기 어디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비를 맞으면은 시원한 게 아니라 좀 따뜻하고 좀 찝찝하고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려나? 더운 비가 내립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해? 병합설이야. 병합설. 근데 우리나라가 중위도죠. 우리나라나 아니면 고위도에서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되게 낮아가지고 0도씨보다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물방울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빙정으로 떠 있어. 얼음 알갱이로 떠 있어. 얼음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름이 물방울이 아니라 얼음 알갱이야. 밑에는 물방울인데 위에는 빙정으로 떠 있어요. 추워가지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얘가 어떻게 커지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0도씨 아래이긴 한데 물방울이 존재를 해요. 그런 걸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해요. 원래 관행강 물방울. 마이너스 4도씨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을 0도씨보다 아래지만은 얼지 않고 물방울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결정 구조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건데요. 아무튼 거기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얼음 알갱이에 붙어서 이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눈인데, 보통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녹아요. 이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다가, 눈이 떨어지다가 녹아. 그러면 찬비가 내려서 우리한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 맞으면 차가워요. 그쵸? 얼음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눈으로 떨어지는 거지. 녹지 않으면 눈으로 떨어지는 거고, 여름철이나 봄이나 가을 이럴 때는 찬비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빙정설이라. 빙정이 커져서 떨어지는 거니까 빙정설. 이건 합쳐져 가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으로 우리나라는 빙정설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강수입니다. 강수는 비 내리는 걸 말해. 비나 눈이 내리는 거.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떨어지는 비, 이런 거는 병합설이라고. 병합설 적어주세요. 병합설. 근데 이제 빙정이 얼음알갱이죠. 얼음알갱이가 커져서 떨어지는 거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 이런 거는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빙정. 우리나라는 빙정설이에요. 15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구름 전 구간이 물방울로 되어 있다. 그런 건 병합설이겠죠. 병합설.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있다. 빙정설. 중위도나 고위도가 추운 동네야. 빙정설. 열대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병합설.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혀서 합쳐지는 거는 병합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가 달라붙는다. 그런 건 빙정설. 병빙빙, 병병빙 써주시고요. 그래서 다 했어요. 지금 구름까지 했고, 강수 25번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할게요. 71쪽까지 71쪽 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풀어볼게요. 예, 잘 푸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 공기가 약하게 여기서부터 하는 거 맞죠? 약하게 상승할 때는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게 맞고요. 지표면에 떨어지는 비나 눈 합쳐서 물이잖아, 물. 이런 걸 강수라고 하고, 비 내리는 건 강우량 이러고, 눈 내리면 강설량 이렇게 돼. 근데 합치면 강수라고 해.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지 빗방울이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위도 지방에서는 구름의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높아요. 그래서 물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물방울로. 4번 답이고 틀렸고, 중위도나 고위도는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점점 커진다. 네, 5번은 맞는 설명이고, 26번에 지금 그림을 보시고요. 물방울 형태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설. 그리고 0도씨 이상. 이게 0도씨보다 아래가 아니라 위치적으로 그런 거고, 0도씨 이상이야. 0도씨 이상. 얼음알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예, 이와 같이 내리는 비는 따뜻한 비가 내립니다. 고위도 지방 아니고 저위도 지방이고, 병합이 돼서 떨어지는 거고. 4번 답이고, 이거는 빙정설. 저위도 지방 아니고, A는 여기는 얼음알갱이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추워요. 너무. 그래서 여기는 얼음알갱이만 있고, B는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같이 있는 거예요. B는.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B층에서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진다. 예, 맞죠? 3번이 맞습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비가 아니라 눈이고, 이런 거를 빙정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고요. 그래서 빙정설인데,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서 떨어지는 건 병합설이죠. 지표의 기온이 낮으면 눈이 내리고, 지표의 기온이 높으면 비가 내린다. 맞네요. 기억도 이거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 지금 A 상태 공기는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온도를 15도씨로 낮추거나,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을 15도씨로 낮춘다. 또는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 되는데, 수증기를 차이가 얼마냐면 지금 9.4네요. 9.4 그램 퍼 킬로그램을 공급한다.
1kg당 공기 1kg당 9.4g씩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A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하는 식은 A의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20이고요. 20.0. 실제 수증기량은 10.6이야. 10.6 곱하기 100%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B와 이슬점이 같은 공기는, 이슬점은 B가 10도씨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은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그 C 공기죠, C.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입니다. 맑은 날을 아셔야 돼. 맑은 날은 수증기 공급이 없는 거야. 비 안 내렸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이슬점은 없지만, 이슬점은 요렇게 돼요. 이슬점은 이슬점은 별로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기온이지 이거. 새벽에 제일 춥고 이제 낮 한 15시 정도가 제일 더운 거예요. 이거 기온이죠, 기온.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상대 습도는 그 기억이 상대 습도고요. 상대 습도. 기온이 새벽에 춥고 낮이 되면서 올라가는 니은이 기온이죠.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감소하는데, 왜 그러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증가하여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는 낮아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포화 수증기량 분모가 증가하는 거다. 분자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감소하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자, 간은 지금 저위도 어느 지방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간은 저위도 지방. 나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간은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은 빗방울이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걸 병합설이라고 하죠. 병합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뭐 빗방울이래. 물방울이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내린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나는 빙정설인데, 빙정설은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무거워지면 내린다,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고, 병합설은 물방울들이 모이는 거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실력 탄탄 문제는 어려운데, 봐봐요. 여기까지는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어.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상대 습도입니다, 얘는. 근데 봐봐, 이슬점이 점점 조금씩 어떻게 됐어? 이렇게 높아졌죠? 그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습도도 좀 높아졌고, 그럼 이제 뭐 이날 비가 내리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되는 거는, 이슬점이 높아지는 건 뭐야?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기 봐봐. 요때 비 내렸겠다. 이슬점이랑
기온이 보라색이잖아요.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어떻게 됐어? 같지? 예, 그거는 이제 상대 습도가 거의 100%가 됐다는 소리고, 요럴 때는 비가 내리는 거죠. 예. 그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거 적절을 합니다. 적절한 북입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때 이슬점과 기온이 같으면은 물방울이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죠. 비 오는 날 상대 습도가 가장 높다. 상대 습도 가장 높지, 이거. 거의 100% 가깝잖아요. 비 오는 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다. 그건 아니지. 비 오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 많지. 습도 높지. 맑은 날은 흐린 날보다 이슬점 변화가 적다. 이게 적은 거예요. 흐린 날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상승하잖아. 맑은 날은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그쵸?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내려가니까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는 게 맞죠.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열된 곳에서 상승하거나 이렇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때 그때 구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공통점이라고 돼서 공통점. 일부가 가열되는 건 다 이야기긴 하는데 공통점은 아니고, 그래서 상승한다 있나? 기온이 상승한다 말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은 낮아지고 상대 습도는 높아지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맞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다가 그러면서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죠. 5번 답이죠. 자, 요 그림은 빙정설에 관한 거죠. 빙정설이고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난다. 증발이 일어나요. 물방울에서 수증기로.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얼음알갱이에 달라붙는 거야.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커지면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증기가 승화하여 얼음알갱이가 된다. 승화, 1학년 때 배운 거 승화 기억나나? 승화? 수증기가 바로 고체가 되면 승화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수증기가 승화하여 얼음알갱이 된다.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면 승화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얼음알갱이 크기는 점점 커지다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은 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단어는 어려웠습니다. 기압과 바람으로 바로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날씨 변화 좋네. 좀 다른 문제를 좀 풀게요. 예, 대표 유형 같은 거 좀 풀어야겠다. 잠깐만.